다음 주제는요.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굉장히 무섭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항상 그 전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최강욱 비서관한테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인 윤석열 패거리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무부가 적법 절차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윤석열 검찰총장 패거리들이 이렇게 똑같이 대하려고 했지만 정말 오선 정치인이란 걸 간과한 것 같아요. 네, 저들한테 어떤 걸 애초에 기대한 것도 없지만 정말 저렇게 판단력이 없는 조직인지는 전 처음 알았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검찰의 최강욱 비서관 기소를 적법 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로 규정하고 검찰청법 및 위임 전결 규정 등의 위반 소지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입장을 자세히 보면 법무부 장관은 금일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고위공무원인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 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그 경위를 파악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송경호입니다. 네, 윤석열 지검장 취임사를 낭독했다는 송경호 3차장이고, 또 반부패 2부장은 고형곤, 네, 고형곤 반부패 2부장은 2020년 1월 22일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검사 인사 발표 전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 지검장이죠. 이성윤 지검장은 기소를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서면조사만으로는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하고, 본인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 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구체적 지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경호 3차장과 고영곤 반부패 2부장은 인사발표 30분 전인 9시 30분경 위와 같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를 어기고 지검장의 결재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말도 안 되게 기소를 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 처리 절차상의 문제점을 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함, 검찰청법 제21조 제2항에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서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 사무입니다. 그리고 그 소속 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서 사건을 처리하는 거고,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 승인을 받아서 처리해야 하는 거고, 이걸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 정결 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걸 쭉 요약을 해보자면 이성윤 지검장의 고유 사무인데, 이 송경호 3차장과 고영곤 반부패 2부장은 이 이성윤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서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패싱을 했죠. 그리고 바로 윤석열한테 껑충 건너뛰어서 윤석열의 결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지시한 게 바로 윤석열이었죠. 그래서 법무부는 위와 같이 적법 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 경위에 대해서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이 와중에 정말 또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바로 이 안철수 씨가 이 와중에 윤석열 응원하겠다, 검찰 목 비틀어도 진실이 드러난다고 얘기했는데요. 정말 안철수 씨도 이 정치에 왜 나와가지고 저렇게 말 같지도 않은 짓을 하고 있는지, 이 시대의 흐름을 전혀 모르는지, 어쩜 저렇게 판단력이 없는지, 정무적 감각이 저렇게 없는지, 시대의 흐름을 최소한이라도 안다면 안철수 씨는 저런 식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진짜. 그래서 보면 안철수 씨가 법무부의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힘을 빼고 청와대 관련 수사를 하지 말라고 지휘라인을 쫓아낸 폭거라면서 검찰의 목을 비틀어도 진실은 드러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인사의 폭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퇴장 명령이라면서 검찰의 권력을 신여로 만드는 건 가짜민주주의 정권이라고 밝혔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끝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지키고 응원할 것이라면서 뭐 이거는 명백한 권력의 사유화로 헌법 파괴이자 민주주의의 파괴라고도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근데 웃긴 게 이게 국민과 함께 지키고 싶다는데 비호감도가 70%예요. 거의 그 검찰하고 비등한 그 비호감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 뭘 같이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보면은 진짜 어이가 없어갖고 소위 말해서 그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 같은 그 거의 비슷한 비호감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뭐 서로 위로도 하고 뭐 그런 건 좋습니다. 근데 어디 감히 저렇게 국민과 함께 지킨다는 말을 저렇게 대놓고 할 수 있는지 전 정말 터무니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안철수 씨 그 저번에 마라톤 하던 거 기억나죠? 그러면서 뭐 책도 쓴다는 게 또 뭐 마라톤 관련해서 또 책 쓰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저렇게 소신 없이 정치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진짜 그 비호감도 1위로 찍을 정도로 등을 돌렸다. 근데 여전히 안철수 씨는 그 과거 무릎팍도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언제적 안철수냐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맨날 그 뭐 새정치 얘기하고 있고 혁신 얘기하고 있고 근데 본인이 그 구태의 아이콘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자체가 안철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시대의 아이콘이 돼버렸는데 그런 걸 전혀 모른 채 계속 막 저 좀 그만 괴롭히십시오 막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되도 않는 복식 호흡하고 자꾸 새정치 얘기하고 그 한창 그 패스트트랙 전국대 국회가 난리 나 있을 때 해외에서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등장하더니 한국 정치는 정말 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등장해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냥 가갖고 42.19 달리기나 하라고 해요. 그냥 누가 바라고 있는지 누가 그걸 보고 싶어 하는지 알지도 못하겠는데 그냥 조용히 마라톤 한다 그러면 제가 물이라도 하나 사다 드릴 수 있는데 혹시라도 이걸 보시게 되면 마라톤 하시면 제가 물은 제가 협찬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괜히 저렇게 정치한다고 나와가지고 이상한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해대니까 국민들이 저렇게까지 비호감 1위로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굳이 이 안철수 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렇게 또 그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보이고 심지어 그 기회주의적인 게 본인한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본인이 시대가 흐르지 못한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를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에 정말 그냥 눈치 없다. 그냥 정계에서 영원히 좀 안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 결국에는 요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최강욱 비서관을 정말 잘못 건드렸다. 이 와중에 눈치 없이 끼어든 안철수. 이 안철수는 같이 사라질 것이다. 어디로? 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겁니다. 네, 그래서 요 내용도 제가 따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